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 미, 솔 나는 미라고 내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맞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음을 들으면 도라고 해서 음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음이 뒤에 따라오죠. 자, 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악기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공간에 따라서 음이 마치 위로 따라 올라가듯 느껴지게 되는데 저희가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도라는 음을 내고 여음을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대부분이 다 위로 여음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목소리란 악기는 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 미, 솔 마치 음이 끊기면서 음 자체가 전체적으로 플랫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즉 다른 악기들, 피아노도 마찬가지, 기타도 마찬가지, 멜로디를 내는 모든 악기들은 공간에 따라서 음이 위로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든과 동시에 따라 올라가면서 뒤에 여음이 올라감과 동시에 전체적인 하모나이즈를 만들게 되는데 보컬이라는 악기는 본인의 호흡이 뒤에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그대로 있게 느껴지지만 다른 악기들에 비해 음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즉 자신의 노래의 음정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마지막 여음을 도라고 끌고 가시면서 호흡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 호흡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준과 동시에 호흡을 끝까지 위로 당겨주어야지만 음정이 정확하게 맞는 듯 느껴지는 거죠. 자, 처음이니까 가볍게 시작할게요. 처음에 대각선을 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직 때 배웠었죠. 포즈 잡기.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빼주시면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도 멋진 포즈가 완성되는데 여기서 시선을 앞으로 딱 쳐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힙 포인트. 칠 때 대각선 위에 대각선 밑에를 쳐주시고요. 어떻게 치냐? 힙 포인트 쳤던 그대로 하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릎을 다운 시켜주세요. 다운 하고 그대로 앞으로 어깨를 치면서 몸 틀어주시고 다리를 끌어오셔서 제자리로 갖고 오시면 돼요. 다시요. 7, 8, hit, hit, down, go. 네, 여기까지 쉽죠? 여기서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왼손은 왼쪽 가슴에 오른손은 오른쪽 골반인데 팔꿈치 이렇게 죽지 않게 딱 팔꿈치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무릎을 조금 더 세워주세요.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체인지를 하시는데 그대로 체인지 하시면서 왼쪽 무릎을 아웃 시키면서 왼손이 왼쪽 무릎을 만져서 왼손이 무릎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여기서 착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짚으면서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은 정면을 쓰시고 왼손은 왼쪽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슬라이드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어깨를 업 해주시고 동시에 무릎도 업 해주시는데 동시에 해볼게요. 7, 8, 업. 다시요. 7, 8, 업. 아이솔레이션에서 배웠던 그대로예요. 어깨만 업하고 무릎만 움직이는 거. 다시 처음부터요. 7, 8, hit, hit, down, go. Stop, stop, slide, and up. More than a few, but I never met one like you. Been
everywhere with a little bit of everyone. All the girls I've been. 아버지란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란 단어를 연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떤 음을 제조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정확한 느낌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란 단어 뒤에 이런 문장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고 쳤어요. 아버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 얘기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아주 정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사고 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이러면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명쾌한 표현과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본다면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대본에도 분명히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연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도저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방금 아버지의 예를 들었듯이 그 문장의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을 정확히 보세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문장이 뒤에 문장하고 친하거나 앞에 문장하고 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놨을 때 그 문장은 내가 원하는 표현, 적정한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반바지를 입었을 때 여러분 치골이 드러났을 때 참 멋있다고 느끼시죠? 바로 그 부분을 운동하는 겁니다. 다리를요 최대한 넓히세요. 어깨 넓이 3배 정도 여러분. 그래서 치골이 딱 확장될 만큼 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들어서 머리 위로.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로 쫙 내려서 여러분 옆구리와 치골 부위까지 스트레칭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릴렉스, 이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들면서 치골에 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쪽 릴렉스 올리면서 긴장. 다시 이번에 릴렉스 올리면서 긴장 동작입니다. 자, 방법은요. 앞으로 몸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거의 뒤로 넘어질 듯이 넓게 확장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올릴 때마다 숨을 내쉬세요. 후. 들이마셨다가 큰 원을 그리면서. 자, 여러분 할 때마다 점점 더 큰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넓히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닿고 올릴 때 후. 좋습니다. 20번 연속. 네, 좋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드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다니엘 헤니도 바로 이 운동으로 멋진 T라인의 몸매를 만들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어렵고 이제 약간 응용된 동작, 첫 번째 가슴입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손 합장하셔서 이렇게 처음 초급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밀어두는 동작을 하셨잖아요. 얘를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 힘을 풀게 되면은 동작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먼저 양발 이렇게 모으고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뺀 뒤 상체는 앞으로 좀 더 끌어줍니다. 이거만으로도 벌써 복부와 가슴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벌써 손 가슴 합장해서 상체 숙이고, 자, 팔을 완전히 우측으로 넘겨줍니다. 숨을 쭉 뱉으시면서 넘겨서 다시 팔은 양쪽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끔 자세 유지하시고요.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몸이 비틀어지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꼭 눌러서 우리가 첫 번째 손 합장하면서 했던 그 동작, 팔에 힘이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면서 비틀어 주시고, 호흡 깊게 유지하시고요. 숨 마실 때 등을 쭉 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내쉴 때 가볍게 비틀어주고, 양팔 푼 뒤 무릎 펴주시고 상체 들어 세우시면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신발과 팬츠에서
너무 많은 컬러를 차이를 주면 키가 또 작아 보일 수 있고요. 그 위에 상의와 하의에서 또 너무 많은 컨트라스트를 주면 또 키가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키가 커 보일 수 있어요. 큰 얼굴이 걱정이신 분들이 사실은 저 아는 분들 중엔 대부분 막 모자로 커버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저는 어깨 쪽이나 가슴 쪽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 큰 얼굴을 커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큰 얼굴을 커버한다고 모자를 쓰시면 모자 사이즈 때문에 얼굴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카프나 넥클래스 아니면 패드가 들어간 자켓 같은 걸 입는 게 큰 얼굴을 커버하는 스타일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라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좀 밝은 컬러를 쓰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면서 컬러를 조금 넣어주시면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플한 포인트 액세서리를 매치하면 한층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형의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좁아서 앞으로 가슴 쪽이 좀 두껍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좀 왜소해 보이는 게 컴플렉스여서 베스트를 입는다거나 재킷을 입는다거나 어깨 쪽에다가 좀 두껍게 무엇을 주고요. 골반도 살짝 작은 편이라서 턱이 있는 팬츠를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 모르셨죠? 저도 체형이 완벽하진 않고요. 저도 제 체형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점은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스타일링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만큼 변화할 수 있는지 변화하는 자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